네, 안녕하세요. 유즈 보수 파트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즈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형상 관리, 역공학,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라고 하면 개발 주기 동안에 생성된 문서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컴포넌트 상태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서와 결과물에 대한 변경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면 불일치를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변경 후에는 그 클래스에 의존하는 클래스를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고요. 하드웨어에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원리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을 하기 위한 파트가 형상 관리의 한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의 집합입니다. 즉, 베이스 라인이 있다면 베이스 라인은 C1, C2 가지고 C의 N까지 형상 항목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이 베이스 라인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특정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주고요. 계속되는 개발, 유지, 보수 작업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계획의 베이스 라인으로 요구, 도메인 모델, 계획서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요구 분석으로 보게 되면 요구 분석 베이스 라인, 사용 사례, 요구 사용 사례 추정 매트릭, 요구 분석 명세서, 계획 테스팅 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초안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설계 베이스 라인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클래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이 나오게 되고요. 아키텍처 설계와 통합시험 계획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구현 베이스라인은 원시 코드, 단위 테스트 케이스, 단위 테스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통합 베이스라인에는 통합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검증에는 검증 베이스라인으로서 검증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결과 보고, 설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럼을 쓰게 되면 사실 스크럼은 한번 그 스프린트가 돌 때마다 나오는 결과물이 이제 구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릴리즈 1, 소프트웨어 릴리즈 2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업을 요청하는 작업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산출물이 형상 관리의 베이스라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상 관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소스의 개발자가 한 장소에서 일한다면 형상 관리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많은 팀과 개발자들이 협력하고 동기화할 필요가 있을 때 형상 관리는 점점 더 필요해지고요. 여러 버전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 즉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상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상 관리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형상 파악인데요. 이때는 이 소프트웨어 형상 파악이라는 것은 베이스라인 형상 항목,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한 명령 체계를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파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 활동은 형상 변경 제어로서 시스템 형상의 일관성과 개발자 사이의 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상 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관리할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고요. 형상 변경 제어를 필요로 할 때는 변경 요청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형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형상에 대해서 요청된 변경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베이스라인과 형상 항목의 검증을 할 때에 소프트웨어 형상 감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소프트웨어 형상 상태 보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형상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형상의 상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파트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상 관리 자체의 이 활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소프트웨어 형상 파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상 상태 보관이 있고 형상 변경 분석에 대해서 형상 변경 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형상 감사도 있고 그리고 품질 보증, 그 다음 변경 합병과 같은 그런 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상 파악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고유 식별자, 이름, 문서의 종류, 문서의 파일, 저자, 생성 날짜, 목표 완성일,
버전 번호 업데이트 이력 설명, 그리고 관련 SQL 담당자와 SCM의 형상관리 담당자죠. 그래서 관련 형상관리 담당자들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를 일일이 사람이 작성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툴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형상 변경 제어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게 되면 변경의 이유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하드웨어 변경, 운영 요구의 변경, 고객이나 사용자로부터의 개선 요구, 예산 프로젝트 일정 기간의 변경 등의 변경 이유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경 분석에 있어서는 변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 제한 준비를 보게 되면 변경에 대한 설명, 조직 및 개발자 파악, 변경의 이유, 영향받는 항목, 소요 노력,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제한의 평가가 있고 변경을 추가하는 파트가 있겠습니다. 형상 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감사에 있어서는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출 때 베이스라인과 승인된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를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축될 베이스라인이라는 이 개념은 관련 문서 중에 하나라도 생성되어 제출하면 구축될 베이스라인이 되고요. 승인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관련된 형상 항목들이 만들어진 후에 검토 후 승인이 끝나면 승인된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형상 항목 검토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업데이트 되어도 차이가 없음을 보장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구 베이스라인의 요구 유즈케이스 변경 시 설계 베이스라인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상 항목 검토라고 하고요. 형상 항목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검토와 확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했고 확인은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 밸리데이션은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와 유사하게 확장된 유스케이스 명세가 사용자가 예측했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공학을 보면 추상 수준이 높고 중간이고 낮은데 이 역공학이 유지 보수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게 되면 구현된 코드로부터 설계를 복구를 한다든지 혹은 설계로부터 분석 명세를 복구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위의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추상화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역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공학은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초기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공학의 정의는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서 시스템의 컴포넌트와 관계를 찾아내어 같은 수준의 다른 표현이나 더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프로그램의 추상 수준을 점진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과정을 역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공학의 작업 순서를 보게 되면 원시 코드에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시 코드라면 그냥 일반 코드죠. 원소 코드나 실행 코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 다이어그램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설계 다이어그램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공학의 용도를 보면 복원된 다이어그램은 여러 방면에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프로그램 이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이 이해에 용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형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고요. 세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 생성입니다. 그래서 흐름도의 경로로서 경로 테스트 케이스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일단 네 번째는 리엔지니어링인데 리엔지니어링은 이런 거죠.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추상화를 해서 문서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화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역공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제 문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서화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같은 추상 수준을 가진 표현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목적은 소프트웨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의 다른 관점을 가져가고 현재 보유된 문서를 개선을 하고 현재 수정된 프로그램의 문서화를 하는 작업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 복구라는 것은 이제 아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중에서 코드에서 디자인으로 가는 것을 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코드를 자세히 검토해서
의미 있는 추상성 높은 표현을 찾아내어 추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구한된 설계를 보게 되면 원시 코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 유지 보순이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사용할 수 있고 유사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구조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UML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원시 코드에 내재된 설계의 의미, 의사결정을 파악하여 설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리엔지니어링은 아까 잠시 설명했는데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재구조화를 하려면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에 혹은 디자인 리커버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추상화된 내용을 가지고 안을 짜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에서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선, 소프트웨어 복잡도 경감, 그리고 변경에 대한 적응성 개선, 성능 효율성, 자원성, 운영성 개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정을 보게 되면 개선이 필요한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는 부분이 이제 개선 위치 파악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한된 개선을 구현을 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대비 잘 구현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나면 리엔지니어링 된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개선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 뭐 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뭐 테스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